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소식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 네.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고치 논란이 있었는데 네. 어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자 보도로 교체가 검토되고 예.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부인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월요일자 보도가 나온 이후에 사실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이 전격적 사퇴를 이제 사실상 경질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신면직입니다. 네, 초등학교 맞습니다. 동창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심상치 않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야 되고요. 네. 5월에는 이제 굉장히 강조해왔던 성과라고 일본 G7 그렇죠. 그 정상회담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외교안보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외교 행사가 지금 준비돼 있어요. 네. 미국 방문 한 달 앞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사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썰들이 나오는데 네. 어제 민주당의 권칠승 대변인 얘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하고 이 공무원 출신들의 이 비서관들, 행정관보다 네. 높은 비서관들 이 충돌하고 있다. 또 김성한, 김태호 차장 네. 알력설이 파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지금 사퇴할 시점이 아닌데 사퇴를 하는 게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시기에 당장의 진상을 알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김성환 실장과 김태호 이제 차장 간에 좀 노선의 차이가 있었다.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외교적인 용어로 빗대서 설명하면 온건파와 강경파의 그렇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한일 관계 개선을 두고 기억해 보시면 대통령이 직접 20분 이상 설명을 한 그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외교안보 라인이 뭔가 홍보를 잘못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뭔가 대국민 설득에 실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김성환 실장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표면적인 계기가 됐던 미국 방문에서 어떤 보고 누락 그렇죠.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행정관들과 이 비서관 사이에 좀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트리거 방아쇠가 됐다라는 거는 지금 문화 행사 이 보고 관련 네. 이게 누락했던 부분인데 이게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을 했던 네.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네. 블랙핑크 이건데 이것을 외교안보 라인에서 보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어디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이제 합동 공연 제안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걸 이제 사후에 확인했다 이런 이제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 최소 미국 측에서 왔던 요청을 5건 이상 아하.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약간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이게 네.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어디까지 그러니까 실장인데 실장이 자기가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평가가 엇갈리긴 하던데 어쨌든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외교 일정에서도 뭐 외국 정상이 무슨 선물을 보낸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교안보 실장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네. 부분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누락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역대 정부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표면적으로 불거지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일은 이제 없었는데 어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의전비서관도 그만둔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비서관도 외교비서관도 그만뒀고요. 그만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러냐? 굵직한 말하자면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외교적 일정을 소화하고 온 다음에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총체적으로 그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다. 외교 라인이 어쨌든 그 지금 무능하다. 네. 이런 점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또 국가안보실장까지 주요 핵심 의전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교체되는 상황인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지금 네. 집권 초반의 최대 이벤트죠. 네.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그 용산도 많이 교체가 됐지만 주미대사를 외교안보실장으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이제 발탁하면서 주미대사가 또 그러니까 주미대사 자리도 또 누가 뽑아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미국에서 실무를 맡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국내에서 실무를 맡아야 되는 사람이 없거나 다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도 지금 외교적 일정을 할 때마다 여러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 안보 라인 교체와 함께 취임 1년 이제 1년 다 돼 갑니다. 전후로 대통령실 개편, 개각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선 출마를 해야 되는 분들이 그러면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1년 남았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외교안보 라인에서 계속적인 실책이나 혹은 이제 그 소통 미숙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한미 관계, 한일 관계에서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확실히 좀 한편으로 그 돌아선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온건파들의 입지가 좀 없어졌다. 그렇죠.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용산의 대대적인 개편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와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일본 언론하고 대통령실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인데 지난 17일 날 스가 일본 총리 접견한 자리에서 전 총리 자리에서 후쿠시마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가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오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우려가 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을 누가 했는지를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들었는지도 실명으로 일본에서 보도를 하고 스가가 전 총리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이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오보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선 멍게 논란이랑 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멍게 수산물 멍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그 자리에서 뭔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약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뭔가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좀 피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또 문제고요. 국민의 이제 건강이나 생명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인데 또 사실이 아니라면요.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언론이 MBC가 뭐 여러 언론이 MBC뿐만 아니라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살짝만 뭐 그래도 다 고발을 했을 때 뭐 전용기의 탑승을 안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했었는데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지금 대응 수위는 유감이다 이런 정도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안 하고 뭐 이런 태도를 지금 대통령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국내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다라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은 좀 이렇게 국내 언론상을 굉장히 위축시켜 놓고 해외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확인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또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국정조사 가능할 걸로 봅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국회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안에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회담 문제는 국정조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들은 이제 이른바 제3제 변제안 구상권을 포기한 안이 위법이 아니냐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든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거론했다면 왜 대통령이 항의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이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러 선제적 조치를 우리가
먼저 하거든요. 뭐 네. WTO 제소 취하라든지 뭐 화이트리스트 문제나 이런 데서 굉장히 선제적 조치를 먼저 하는데 이 경위가 뭐냐? 과연 어떤 거를 서로 이제 외교적인 딜을 한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확인할 게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민생 맞춤 대책 힘을 쓰고 있는데 이 얘기도 네.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상 경제 민생회의 열렸는데 네. 내수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600억 상당의 여행비와 휴가비를 좀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1인당 여행을 가면 숙박비 3만 원 지원을 네. 총 100만 명에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놀이시설 같은 데 아하. 입장료를 10,000원씩 할인해 주는 거를 한 18만 명에게 제공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휴가비를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요거를 한 최대 19만 명 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해보면 한 15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같은 것들을 좀 상향 조치하고 기존에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가 안 되던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케이블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더 풀고 네. 뭐 여행비 뭐 이런 거 지원한다는 건데 민생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까요? 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숨통이 안 트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기존에 이 대책들이 뭐 아주 새로운 것이냐 뭐 그렇지 않고요. 국내 내수 시장 규모가 네. 한 1,500조에서 2,000조쯤 되거든요. 그 중에 뭐 이걸 네, 근데 이 600억을 풀어서 내수 진작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뭐 정부가 상징적으로 의지를 갖고 임한다. 네. 이런 이제 메시지 정도지 실효성 측면에서는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금 내수 활성화 그 핵심 키워드는 관광과 그 내수 진작 이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힘을 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방한 관광객을 1,000만 명 이상으로 네.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 K 콘텐츠, 먹거리, 의료, 쇼핑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사실상 됐기 때문에 예. 그 이후 과정인데 어제 대통령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뒷골목에 와서 떡볶이, 어묵, 순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진정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외국인들이요? 네, 그래서 네. 또 이 관광 활성화 대책도 약간 먹거리에 빗대는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네. 어묵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뭐 5세 입학 네. 그런 얘기 정책 또 아이 셋 낳으면 30살 전에 군 면제 뭐 이런 얘기들 있었는데 그래서 여론의 호응은 그렇게 많이 얻지를 못했었어요. 내수 활성화 역시 이때 세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대책들이 민생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뭐 네. 이게 정말 민생 대책이야?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새로운 대책이라고?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의 답이 정해져 있고 내수를 활성화시킨다.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 정책들을 망라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이제 좀 디테일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국내적인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일시적인 대책으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물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내수 활성화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폭력 논란으로 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네. 변호사 이야기인데 청문회가 지금 내일 열립니다. 네. 근데 이 정 변호사는 불출석 통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정순신 변호사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불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나오기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뭐 서울대 관계자들 또 민족사관고 또 반포고 관계자들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핵심이 정순신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이게 청문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좀 강제할 수 있어야 그래요? 이 청문회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청문회에 불출석을 그냥 통보해 버리면 네. 뭐 국회가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 조치를 하긴 할 네. 수가 있는데
또 형사사건 지금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형사사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못 나간다고 네, 그럴 거고 아프다고 그럴 거고 이러니까 사실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정순신 그 아들 학폭 관련해서 네. 특히 서울대가 수능 점수 2점을 감점을 했어요. 학교 폭력 2점 감점. 이거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시 모집에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전학 처분의 징계를 받은 것을 서울대가 확인을 하고 이 최대 감점치가 2점이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수능 점수에서 2점을 감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서류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는 원칙인데 이 이제 감점 대상가 됐던 당시 정시 지원자가 10명인데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가장 무거운 2점 감점 처분을 받았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능이 지금 뭐 400점 만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점 감점 처분이 얼마나 그 의미 있는 조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 민주당 교육위 발표에 따르면 민사고에서 반폭으로 이제 전학을 했는데 이게 강제 전학이 아닌 일반 전학으로 위장을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8일에 서울시 교육청에 전학 사유를 재면서 네. 거주지를 이전한다 이렇게 했다는 이사 거예요. 얘기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민사고가 이제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 반포구로 전학을 오면서 그 이제 거주지 이전으로 이제 전학을 하려고 한다로 했다가 취소가 됐고 네. 그 후에 일주일 후에 이제 전학 조치가 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아직 전학 조치 결정이 되지 않은 일주일 전에 왜 일반 전학을 시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것도 좀 치밀한 계획이나 어떤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청문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데 추가 소식은 나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이야기입니다. 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풀려나서 지금 광주를 바로 찾아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광주에 도착을 했는데요. 뭐 태어나서 광주에 처음 와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도피해 오던 곳이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18 유가족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나와서 전우원 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 상처받은 모든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다.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 시민들에게 5.18 네.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한 10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저를 포함한 가족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원한도 많을 것 같다. 늦게 온 만큼 죄를 알고 더 반성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네. 그 영상을 이제 찍었고요. 네. 그 영상 중에 보면 본인이 이제 마약을 하는 네. 모습으로 미국 경찰이 네. 잡아가는 모습도 네. 있었고, 근데 또 한국에 또 오는 부분, 또 한국에서도 또 네. 체포되는 모습까지, 근데 결국은 또 석방이 돼가지고 광주까지 내려가는 네. 모습까지, 이야 사실 쉽지 않은 일정으로 보이는데, 네,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네. 행보 자체도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것도 네.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 일가의 어떤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본인의 입으로 반성을 하는 일원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요새 이제 뭐 어떤 복수국 이런 게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유행인데 전두환 씨 가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뭐 직접 사과를 안 하고 전두환 씨가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보를 어쨌든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8 유족들 만나면 이거 역사적 장면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뭐 휴식을 하루 취하고 들어와서 바로 조사를 36시간 이상 받았기 때문에 5.18 내일 오전에 5.18 기념재단과 만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